기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유리한 장세라는 걸 이런 여러 가지 차트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근데 한국 주식은 한국말 읽을 수 있어요. 뭐 사업보고서. 저는 제일 좋은 공부가 사업보고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차라리 긍정적으로 본다. 왜냐면은 아직 안 나온 제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종목 갖고 진짜 인생 변하지 않는다. 그렇지. 절대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대형주 가지고 있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이번에 카카오도 급락했고 NC도 급락했고 뭐 화장품도 네. 저 뭐야 아모레, LG생활건강, 네, LG생활건강, 아모레 뭐 다 급락했잖아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은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버틸만 하지 않나요? 이제 이게 개인마다 다 틀리죠, 그것도. 역시 개인마다 틀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그 대형주를 한 20% 손해 봤는데 만약에 데서. 다른 중소형주로 옮길 기회가 있을 때 잘 옮겼다면 사실 더 큰 수익을 날 기회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형주가 묶여 있을 때는 몇 달 동안 묶여 있어요. 지금 시가총액 탑10, 탑20 안에 드는 것들 SK 바이오사이언스 빼고는 사실은 다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종목을 갖고 있더라도 예를 들어 특히 2차전지 예를 들면 아주 쉬운데요. 지금 LG생활건강하고 죄송합니다.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세 개 차트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이랑 LG화학은 거의 역배열이에요. 특히 LG화학은 최근 한 2, 3일 올랐지만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게 월봉이 이 정도인데 일봉은 이래요. 그럼 얘도 아까 SK 하이닉스랑 달릴 게 없거든요. 그렇죠. 완전 역배열이에요. 그럼 고점을 언제 찍었냐면 올해 1월에 찍었어요. 그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전고점을 해못했단 말이죠. 그럼 이 1월에 물리신 분이 만약에 LG화학이 좋아서 100만 원에 샀어요. 100만 원에 샀으면 지금 9개월 동안 LG화학에 대한 믿음을 갖고서 23%를 손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마 저는 직전 온 게 한 2달 정도인가? 근데 그때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잘 간다. 그래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 갖고 있으신 분들은 코스닥 시가총액이 큰 에코프로비엠, 첨보, LNF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유리한 장이다. 왜냐하면 시총 50조짜리보단 5조, 5조짜리보단 1조짜리가 잘 가니까 이 말을 2달 전에도 했다고요. 왜냐하면 대형주들이 삼성전자도 1월 고점 돌파 못하지. 현대차도 1월 고점 돌파 못했고 LG화학도 1월 고점을 돌파 못했어요. 그런데 다른 중소형주들을 보면 이게 전기차를 만약에 옮겨 탔다면 에코프로비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에서 얘 바로 아래에 시총이 있는 애가 LNF란 말이에요. 네. 그 LNF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한두 달 전에만 옮겨 탔어도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액션을 안 취하고 나 그냥 대형주 갖고 있는 게 편해. 마음이 편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아무 선택도 안 했으니까. 이게 선택을 하는 게 고통인 거거든요. 사실 인생은 비아디사의 시라는 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선택 하나하나가 고통인 거죠. 뭐 선택장애 있는 분들은 짜장면, 짬뽕도 선택 못 한다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이것을 팔고 이것을 사는 선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선택을 잘못 내렸을 때 그 타격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 주저주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냥 한 종목 산 것만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결과치들을 보면서 그럼 제가 오늘 나와서 야 이런 거를 옮겼다? 아니에요. 기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유리한 장세라는 걸 이런 여러 가지 차트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고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자동차를 갖고 있어? 그럼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더 유리한 거고요. 내가 만약에 건설주를 갖고 있어. 그럼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보다 중소형 5천억짜리, 3천억짜리 건설주가 더 유리한 거예요, 지금. 반도체를 갖고 있으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1조짜리, 5천억짜리 반도체주가 더 유리한 거고. 이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포트를 보시면서 포트 비중이 나는 다 대형주네. 하나 한번 시범 삼아 바꿔볼까? 그럼 연구를 하시면 되죠. 내가 만약에 2차 전지가 있었다면 얘네를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럼 얘네처럼 또 앞으로 움직이지 않은 중소형주가 뭐가 있나? 또는 내가 자동차 부품주를 사고 싶으면 자동차 부품주 정렬을 해서 한 3천억짜리, 5천억짜리 살만한 종목이 있나? 이런 공부를 하시면서 종목 교체를 조금 노리시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사실 주식 공부는 종목 선택인데 그렇죠. 하나를 갖고서 진짜 안 파세요. 1년 동안 그거 하나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사실은 저는 주식 투자를 한다고 보진 않아요.
그냥 은행 예치한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은행 돈 넣어놓으면 아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종목 하나 갖고 있고 1년 동안 한 종목 그냥 갖고 있고 그 종목 주가를 매일 보는 건 은행 금리 매일 보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침 뭐 이야기 하셨는데 요즘 네. 그 전기차, 네. 저 배터리,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 특히 소재주가 아주 잘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에코프로비엠, 뭐 첨보, LNF 이런 주식 지금 정말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이라도 들어갈 만한 때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좀 고점에 대한 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사실은 막 끝없이 올라간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최고의 뭐 히트 상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히트 종목이 있죠. 상반기 최고의 히트 종목이 HMM이었어요. 네. 고점 찍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종목 상담을 유튜브에서 가끔 하면 요게 한 고점 찍고 나서 한 6월, 7월 한 2달 동안 상담이 꽤 많았어요. 이거 떨어졌는데 사도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래소 차트로 좀 고점 3,300에서 지금 3,100 됐으니까 200포인트면 한 6, 7% 빠진 거거든요. 그거 빠진 게 굉장히 커 보이게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5만 1,000원이었죠, 고점이? 네. 5만 원? 네, 이 5만 원에서 4만 5천 원만 돼도 10% 빠진 거고요. 그렇죠. 4만 원이 되면 20%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0%나 빠졌어? 20%나 빠졌어? 근데 이게 코로나 저점 대비 2천 원이잖아요. 2천 원에서 5만 원이면 25배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 4만 원, 3만 8천 원도 20배가 오른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5만 원에서 보면 20% 떨어졌으니까 엄청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2천 원에서 보면 아직도 20배가 오른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올랐다고 해야 되냐 떨어졌다고 해야 되냐 해서 정확한 표현은 1년 반 동안 20배가 올랐고 3달 동안 20%가 떨어진 애거든요. 그럼 저는 많이 떨어졌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최근의 급등은 사실은 꽤 많이 오른 상태죠.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에코프로비엠만 봐도 그럼 이런 식으로 길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봉으로만 보지 말고 주봉, 월봉으로도 한번 그 위치를 봐야 되겠네요. 당연히 봐야죠. 왜냐면은 우리가 주식을 산다라는 건 그 주식의 가격을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돈을 벌려면 내가 어떤 종목을 10,000원짜리에 10,000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아야지 50%를 버는 거니까 어느 종목을 얼마에 살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돼. 그게 가격 분석이죠. 근데 이제 이 가격 분석의 의미를 모르시면 그냥 이거 좋은 종목이잖아. 좋은 종목인데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가격 대비. 우리가 소고기가 맛있는 거 다 알지만 어느 식당은 1인분에 막 요즘 강남에 막 8만 원, 10만 원씩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어느 식당 가면은 막 정육식당 이런 데 2만 원에 팔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10만 원짜리 1인분 10만 원에 고기가 육질이 훨씬 더 좋고 엄청 좋은지 몰라도 가격 대비는 가성비 우리가 보통 가성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가성비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도 정말 좋은 주식이 있는데 그 주식이 정말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가격이 비싸졌으면 야 이건 좀 부담스러운다고 쫄리는 마음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길게 봐야지 그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에코프로비엠도 작년 저점을 보면 여기거든요. 여기가 5만 원이란 말이에요. 5만 원인데 지금 50만 원, 47만 원까지 왔잖아요. 얘도 10배 올랐다고요. 그럼 이제 어딘가에서는 고점을 찍을 건데 추가 상승 여력이 좀 있다 손 치더라도 만약에 들어갔을 때 특히나 이런 차트 분석이랄지 재무제표 분석을 정확히 못하고 뭐 2차 전지가 좋대 아직 계속 가고 있대 이런 마음으로만 들어간다면 또 고점에서 물리는 거죠. 고점에서 물리고 또 손절매 못하고 이런 게 반복이 되죠. 그래서 가격 분석을 할 때도 단기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보면 에코프로비엠은 역사적 신고가면서 안전 정배율이고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바닥에서 10배 올랐네. 뭐 시총도 10조가 넘어. 얼마까지 갈 건데 이런 걱정은 좀 이제 들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리고 더 아까 말씀하셨듯이 손절을 하고 이제 새로운 그 손절을 많이 할 만한 주식을 찾는 분 입장에서는 저런 것 좀 들어갔다가는 조금 더 불안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데요. 변동성이 높을수록 좀 마음은 많이 불안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을 줄 기회도 있지만 손실을 줄 위험도 더 커지는 거죠. 그게 변동성. 그래서 내가 좀 손절을 하고 이번에도 안전하게
좀 천천히 가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급격하게 올랐거나 급격하게 떨어진 변동성 높은 종목보다는 꽤 완만한 종목들이 있어요. 완만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금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걸 빨리 만회하고자 지금 막 추격 매수하는 관점에서의 어떤 이런 매매보다는 조금 저 가격 조정을 받았든 아니면 이제 뭐 시작하는 완만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주식들에 저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확률적으로 낫다. 특히 그런 중소형주들 한 1조 5천억, 뭐 1조에서 5천억 사이. 걔네들은 사실 부실하면 5천억 이상 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1조에서 5천억 사이에 중소형주들 중에 괜찮은 것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작년 연말까지 완전히 대형주 장세였어요. 특히 그렇죠. 11월, 12월, 1월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대형주들이 다 1월에 고점을 찍은 거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다 1월에 고점 찍었거든요.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뭐 애플하고 뭐가 같이 한대. 2차 전지 끝없이 갈 거야. 뭐 참 반도체 장세야. 뭐 하니까 다 1월 고점을 찍었는데 사실은 대형주 장세였다는 얘기는 반대로 중소형주는 소외됐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 코로나랑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뭐 대선 관련주로 엮이거나 이런 종목들 아닌 일반적인 중소형주는 퍼가 지금 10 미만 종목들이 꽤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형주 올라갈 땐 못 올랐고 지금 중소형주 못 오르고 있고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찾을 수가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아는 것만 할래. 제가 이제 미국 주식 투자와 우리나라 주식 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을 그거로 말씀드리는데 미국 주식 투자는 아는 것만 하셔야죠. 왜냐면 우리가 영어 잘 못하니까 영어 잘 못하니까 아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근데 한국 주식은 한국말 읽을 수 있어요. 뭐 사업 보고서. 저는 제일 좋은 공부가 사업 보고서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업 보고서 재무제표를 못 읽는다 하더라도 사업의 내용 이런 것들은 한글로 다 되어 있고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럼 중소형주 이거 5천억짜리인데 회사가 좋대. 그러면 다트 사이트 가서 사업 보고서 읽으면서 이거 진짜 사업 내용도 재밌고 좋네. 그러면서 관심을 하나씩 갖는 거. 너무 막 나는 삼성전자만 갖고 있을래. 나는 그냥 네이버 카카오만 갖고 있을래. 그러면 주식 투자 그래서 그들이 움직이는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장세에서는 수익이 나지만 1년 내내 5년 내내 대형주가 움직이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우리가 이 균형이 안 맞았을 때 네. 비틀거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 그러니까 투자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대형주, 중소형주에 대한 이렇게 합리적인 어떤 그 기준이랄까? 예, 관점, 투자의 관점을 같이 가져가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요즘 이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리오프닝주,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소비주도 있고, 무슨 뭐 카지노주, 항공주, 여행주,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아직은 더 오를 그 개연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들 종목들 중에 예를 들어 극명하게 대형주 중에서 극명하게 차트를 두 개를 보여드리면 대한항공은 사실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었죠. 대표적인 이제 항공주니까. 근데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은 사실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종목 따라 다르다. 뭐 위드 코로나주들이 다 올랐냐 아니면 다 떨어졌냐 뭐 종목 따라 벌써 대표적인 항공주나 대표적인 화장품주를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종목 따라 다른 거고 그러면 그냥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사실은 저는 차라리 긍정적으로 본다. 왜냐면은 아직 안 나온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위드 코로나가 잘 움직이다가 이제 델타 변이 라는 변수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죠. 우리 끝날 줄 알았는데 사실 사실 올해 한 봄만 해도 뭐 연말까지 가겠어? 근데 연말까지 가겠어는커녕 여름에 더 심해서 막 저녁도 2명 이상 못 먹고 맛집 가긴 좋았습니다. 왜냐면 맛집 가니까 줄을 안 서도 되고 보통 저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둘이 안 모이는지 몰랐어요. 우리 회사 근처에 맛집들이 꽤 있는데 2인으로 바뀌고 나서 줄을 안 서도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4인이 못 가고 2인이 가야 되니까. 그 얘기는 이게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온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오겠죠. 뭐 연말에 오든 뭐 추석 이후에 뭐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꼭 그거 나오는 것보다도 지금 사실은 확진자 수가 또 3,000명, 뭐 2,500명 돼서 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정부에서도 당연히 국민 눈치 봐야 되니까 이제 의견 수렴, 여론 수렴을 해야 되니까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발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힌트예요. 호재는 확정되기 전이 호재고 악재는 역시 확정되기 전이 악재거든요. 그럼 위드 코로나 아직 정책 없을 때가 오히려 많이 떨어져 있는 종목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찾을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에서 우리가 이제 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뭐 각 섹터별로 이게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소위 그 추세를 탄 거보다는 아직 부각을 못 받고 있는 쪽에서 골라내는 게 오히려 좀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뭐 종목 따라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업종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약간 소비주들 쪽에서도 우량한 의류주나 식품주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좀 더 좋아 보여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업종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이전에 항공주가 대단한 움직임을 보이고 주목을 받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좀 밋밋했었죠. 오늘 부실하다는 얘기만 나왔었지 좋다는 얘기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하고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좋다는 얘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맨날 뭐 빚이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즘에도 LCC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유상증자는 하고 있지 항공사가 좋다는 얘기는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이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던 얘기죠. 마찬가지로 여행주들도 비슷해요. 뭐 이렇게 하나투어가 상장되면서 여행주들이 시가총액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게 뭐 상장된 여행주들이 그렇게 막 이슈가 되고 여행주들이 좋은 테마로 움직였던 적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로부터 의류주 쪽, 섬유 의류주 쪽에는 우량주들이 꽤 있어요. 저퍼주들도 많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종들이 막 2배, 3배, 4배 오를 동안 2배도 못 오른 의류주들이 꽤 있어요. 또는 음식료주도 마찬가지고요. 2배도 못 오른 음식료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위드 코로나가 사실 우리가 편하게 돈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편하게 쓰고 소비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소비주들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일시적으로는 가장 단기적으로는 해외여행이 정말 풀렸을 때는 제가 초반에 말했던 여행주랑 항공주가 일시적으로는 가장 강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 건데 그렇죠. 야, 우리 지금 해외여행 한 명도 못 나가고 있는데 물론 업무차 나가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행은 지금 아무도 못 가고 있는데 요즘 전 국민이 지금 이제 다 여행을 가? 와, 그럼 이제 여행사가 항공사가 얼마나 큰 수익이 나겠어? 이런 게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위드 코로나주에서 선봉으로 여행주, 항공주가 치고 갈 수는 있지만 좀 저평가 우량주들을 중장기적으로 모아가는 입장에선 섬유 의류주나 또는 음식료주 쪽에서 우량한 기업들 찾는 게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 네. 그 우량하다라는 거의 기준이 PER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PBR 기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두 가지로만 정확히 PER이냐 PBR이냐로만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저는 PER 기준입니다. PER.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게 회계학적인 이제 개념이 좀 있으셔야 되는데 PBR은 재무상태표 기준이에요. 결국 장부가치 기준이니까. 그리고 이제 PER은 손익 기준이에요. 이익 기준으로 이익과 현 주가를 비교한 게 PER이고 장부 가치와 현 주가를 비교한 게 PBR이니까 결국 장부 가치, 순자산 가치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거고 이익은 손익계산서에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과연 이제 회계학적인 또는 경제학적인 관념 또는 철학에서 과연 기업에서 재무상태표가 중요하냐, 순자산이 중요하냐, 또는 손익계산서가 중요하냐, 순이익이 중요하냐 해서 저는 거의 10대 빵 정도로 거의 9대1 정도로 저는 순이익이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그 PER이 몇 배 정도인 거를 지금 그 말씀하신 섹터에서 이건 괜찮는데 저평가돼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업종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뭐 말씀드린 이런 소비 업종들은 사실 10 밑으로 찾는 것도 쉬워요. 그래요. 소비 음료 뭐 이런 것도 다. 10 미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0 미만 찾으시면 근데 이제 PER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재무제표에서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같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에서 확인해야 되는 습관 세 가지.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 요 세 개는 간략 재무제표로도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성장하고 있는지 또는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이 많이 나오는지
또는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인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시고 같이 봤는데 괜찮아. 2018년보다 2019년, 2019년보다 2020년, 2020년 상반기보다 올해 상반기가 실적이 더 좋아졌다면 그건 성장성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막 10% 이상, 15%, 20%까지 나와. 이익성이 있는 회사예요. 근데 부채 비율을 봤더니 100% 미만이야. 이거는 안정성이 있는 회사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됐는데 퍼가 10도 안 돼?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그런 종목을 찾으시면 돼요. 그 기업의 규모는 상관없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5천억에서 1조? 그거보다는 일단 전제 조건은 성장성, 이익성 이 세 가지가 다 좋고 퍼도 신미만 뭐 한 7, 8 이런 걸 찾는다면 걔네들이 시총이 낮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그런 종목들이 우량회사니까. 그런 종목들이 시총 1,000억 미만 뭐 1,500억 있을 리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종목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잘 안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만 하셔도 아마 네, 들으신 네. 분들은 금방 이렇게 서칭하면은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래도 네. 그게 힘든 분들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냥 투자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네. 좀 요런 정도는 괜찮은 기업 아니야? 네. 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두 개만 좀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재무제표상에서 그렇게 보는 거를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 괜찮은 종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네. 그러시죠. 찾는 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냥 생각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인위적으로 어떤 종목을 말씀드린다기보단 코스닥 시총 상위 한 20위 안에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재무제표가 이런 재무제표가 좋은 거예요 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저는 뭐 매달 몇 번씩 보니까 최근에 이런 종목도 재무제표가 진짜 좋아졌네, 원래 좋았는데 더 좋아졌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리노공 같은 건데요. 그럼 보시면 제가 왜 재무제표를 같이 보여드린다고 했냐면 이 종목을 사라는 거로 오해할까 봐요. 예. 왜냐면은 저는 이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무제표 간략 재무제표 상에서 야, 이런 종목이 좋은 종목이지 대명사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기업 주주 지분 구성을 봐야 되는데 별 큰 특징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나눠 갖고 있는지 또는 대기업들 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카카오나 네이버가 갖고 있으면 좀 주의 깊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주주 지분에서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이다 이거죠. 대주주로 아니면 주주 구성의 그런 대기업들이 대기업은 완전 있다면. 플러스죠. 완전 플러스. 특히 2대 주주로 뭐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네이버가 2대 주주로 들어가 있다. 완전 플러스죠. 언젠가 호재가 나올 수 있는. 또는 물량 도움이 된다. 호재가 M&A 호재가 안 나오더라도 아니 대기업이 시총 100조 이상, 50조 이상 애들이 그 중소기업 5천억짜리에 괜히 투자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유가 다 있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이유가 있는 기업인 거니까 주주 지분을 일단 그렇게 간단히 넘기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사업 내용에서 요즘 2차 전지랄지 반도체 네. 이런 회사들에서 제일 많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국산화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 사실은 제일 그랬던 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재 부품 국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나 국산화했으면은 매출의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산화 또는 마켓시어 1위 뭐 요런 정도가 있는 기업들이 좋은 기업들이에요. 기술력이 인정받았던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요 매출처는 반도체 공정, 전기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비메모리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더 좋아요. 반도체니까 얘는. 그러니까 업종마다 차이가 있는데 얘는 반도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5G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 뭐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을 때는 비메모리 쪽에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제 뭐 사업 개요랑 주주 지분은 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요 간략 재무제표에서 볼 수 있는 그거를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성장성, 이익성, 안정성. 그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매출액이 2019년 이 간략 재무제표는 사실은 다트 사이트보다 훨씬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 뭐 HTS나 뭐 네이버나 그렇죠.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쉽게. 있습니다. 네이버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러면 매출액 보면 1,700억, 2,000억. 근데 올해 상반기에만 1,400억. 그러면은 많이 올랐네. 이거는 계속 매출액이 증가하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업이익도 600억에서 770억에서 올해 상반기만 600억. 그럼 얘는 그냥
여기까지만 봐도 아, 매년 매 분기 성장하는 회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성장성은 일단 합격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다 찍어보세요. 이게 성장성이 합격하는 회사가 10개 중에 한 2개 정도고 나머지 8개들은 뭐 적자 전환하거나 또는 유지만 하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얘는 성장은 일단 확인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이 40%예요. 야, 40%면 100원 팔아서 40원이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영업이익률은 보통 업종별 차이가 있지만 소매업 같은 경우는 5%도 안 되고요. 음식료나 또는 유통업 같은 경우는 5%가 안 돼요. 그리고 그나마 좀 기술력이 있는 이런 IT 쪽에도 평균 한 10에서 15? 많으면 20에서 25? 이 수준이면 그냥 거의 1%라고 보면 돼요. 높은 순서로.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근데 두 번째 이익률이 높다라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럼 세 번째는 제가 부채 비율로서 안정성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채 비율 500억에서 자본 총계가 3,600억이니까 3,600분의 500이잖아요. 3,600분의 500이면 2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20%도 안 되죠. 그러면은 삼박자가 다 맞잖아요. 근데 삼박자가 다 맞는데 얘는 퍼가 20대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0이 아니네.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주가를 받고 있으니까 얘는 저퍼주는 아닌 거예요. 퍼가 낮을 수는 없어요. 이 정도 좋으면. 그렇죠. 그럼 이런 종목들은 회사는 진짜 좋은데 퍼는 아주 저퍼는 아니구나. 왜냐면 인정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짚어주신 그런 것들이 낮으면서도 한 10 전후밖에 안 되는 그런 걸 찾자 이거죠. 그렇죠. 아프리카 TV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다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아프리카 TV도 보면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올해 1분기가 작년 거의 1년치를 또 도달했죠. 500억하고 400억이니까. 그렇죠. 그럼 성장성은 얘도 합격이죠. 그 다음 이익성. 올해 영업이익률이 30%예요. 괜찮네요. 괜찮은 정도보다도 굉장히 좋은 수준. 높은 거죠. 네, 그럼 아까 10%만 돼도 상당히 괜찮은 거라고 여기도 그랬는데. 합격. 그럼 부채 비율 봤을 때 1,600억하고 1,700억이니까 얘도 100% 미만이죠. 네. 합격. 그런데 퍼가 얘는 18. 그러면 퍼가 그래도 높지 않은 편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재무제표상으로 찾아내면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이 아니고 지난 분기에도 충분히 좋은 회사였다는 게 2018에서 2019 올라갔고 영업이익률 30, 부채 비율 100% 미만은 2019년 말에도 똑같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 연초에 샀어도 여기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두 종목을 보여드린 이유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굳이 안 좋은 기업을 말씀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찍고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네. 매출액이 성장했는지, 영업이익이 성장했는지, 성장성. 그다음 영업이익률이 20보다 높아? 30이나 돼? 40이나 돼? 이익성. 그다음에 이제 안정성. 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야? 근데 퍼가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좋은 종목이 퍼가 10 미만이면 무조건 당장 사야 돼. 근데 그런 종목은 거의 찾기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퍼가 15야? 20이야? 살까 말까 고민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좋았을 때 마지막으로 체크해보는 PER 이것이 10배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거 찾아내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리노고업도 그렇고 아프리카 TV도 그렇고 계속 우상향해서 꽤 올랐잖아요. 네. 오르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리노공업과 아프리카 TV는 사례로 보여드린 게 너무 다 좋기 때문인데 좋은 만큼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종목들을 사라는 게 아니고 재무제표를 각자 보셔서 너무 쉽게 보잖아요. 사실 하나 보는데 5분 10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봐도 지금 뭐 깔락 재무제표 펴놓고 매출액이 올랐어, 영업이익률이 높아, 부채 비율도 안정적이야. 근데 퍼가 뭐 한 10, 15, 20밖에 안 돼. 그러면 딱 차트를 띄우는 거죠. 차트를 띄웠는데 이렇게 우상향했으면 좋으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알고 들어갔네. 근데 우상향하지 않고 이렇게 조정받고 있어. 내가 이거 사볼까? 이렇게 종목 선택을 하시라는 얘기죠. 네. 아마 이거 보신 분들 이렇게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렇게 직접 이렇게 보니까 좀 쉽네요. 네.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께 종목 하나 받으려면 살짝 기쁨으로. 네. 근데 사실 종목보다는 이 종목을 찾아내는 이 방식,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제가 이제 강연회 할 때 또는 뭐 유튜브 할 때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한 종목 갖고 진짜 인생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절대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 종목을 드렸다고 해보세요. 제가 무슨 점장이도 아니지만 정말 잘 맞추는 정말 확실한 2배짜리를 드렸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 1억을 해요. 1억으로 2억 됐다고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노하우를 확실히 알아서 내가 2배 되는 종목을 찾는 게 이런 거였어? 2배 되는 종목을 찾는 게 이런 거였어? 직접 한번 해봤는데 진짜 되네? 그 방법을 찾으시면 1억이 2억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억이 되고 8억이 되고 16억이 되고 그러면서 100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뀌기 위해선 종목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능력 이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 저도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뭐 좋은 노하우를 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주식을 지금 코스닥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소비주, 식음료주에 이러한 좋은 종목이 분명히 있다. 그렇죠. 아직 오르지 않은. 네, 한번 우리가 뭐 사실 땅바닥에 어디 돈이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파죠. 근데 요거는 딱 구역까지 정해줬으니까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공부도 되면서 또 좋은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슈퍼개미 이정윤 세무사님의 아주 뛰어난 노하우를 하나 배우면서 돈 벌 수 있는 희망을 다시 한번 가져보는, 특히 손실 나신 분들 계속 그 손실 본 아픔에 파묻혀서 자신감 잃고 막 힘들어하고 또 우울증까지 생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액수가 크다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스스로, 남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그거를 복구해 나가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서 실력과 자신감을 키워나가시는 게 결국 긴 안목에서 평생 투자해야 되니까. 그럼요. 네, 돈 버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이정윤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